자, 안녕하세요. 신기방기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혜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정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세 가지만 작성하시오. 단 그 밖의 잠재 위험성이 예상될 경우에는 제외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답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답.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작업 등으로 치마,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역시나 똑같은 말이고요. 지진, 동해, 부동치마, 즉 불똥치마라고 하거든요. 불똥치마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 번째도 동일합니다. 앞 내용은 동일하게 넘어가고요. 자,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답안 세 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내력이 심하게 저하될 경우,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외운다고 하면 첫 번째 알려드렸던 1, 2, 3번 위주로 먼저 암기할 듯 합니다. 자, 해당 법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구축물 등의 안정성 평가의 내용에 있는 법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로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법안이 바뀌었죠. 지금 이제 26년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바뀌었던 건지 모르시겠지만은 약 2, 3년 전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게 바뀌었던 기울기의 내용이 바뀌었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모래. 모래는 굴착면의 기울기가 1대 1.8입니다. 두 번째, 연암 및 풍암, 굴착면의 기울기 몇일까요? 1대 1.0입니다. 그리고 경암 1대 0.5입니다. 그 마지막, 그 밖의 흙은 1대 1.2가 됩니다. 이게 지금 법안이 바뀐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뀐 법안으로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투수성이 좋은 사질 지반에서 흙막의 주변 수위 차이로 지하수가 모래와 함께 솟구쳐 오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작성하죠. 자, 솟구쳐 오른다고 했죠. 자, 이거는 보일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보일링 현상, 이게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보일링 현상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물이 끓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 낚시를 할 수 있는 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가지고 정말 뭔가 물 끓듯이, 우리가 라면에 물 끓이듯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형태를 보일링이라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바로 한 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TBM, 즉 툴박스 미팅의 활동을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건설 현장에 가시면 TBM 무조건 해야겠죠. 요즘에 특히 TBM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TBM 활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뭔가 근로자에게 뭐 그날 당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과 뭐 위험성 감소 대책 이런 거를 이제 바로 TBM 시간 때 그 내용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TBM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TBM 활동이 뭔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그때그때 사항에 맞게 적응하여 실시한 활동으로 단시간 미팅 즉시 적응을 해놨다. 단시간 미팅 몇 분이냐면 보통 TBM을 할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약 10분 이내라고 합니다. 이내.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다음 근로자의 교육시간 관련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정기교육 물어봤습니다. 정기교육의 관리감독자 교육 연간 몇 시간일까요? 자, 이거는 16시간 이상입니다. 자, 두 번째 채용시 교육. 자, 일용직 근로자는 몇 시간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자, 이거는 자, 두 번째, 근로계약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 이상, 그리고 그 밖의 근로자는 8시간 이상입니다. 그럼 일용자를 제외하고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다 교육시간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자,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일 때 일용직 근로자 1시간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근로자죠. 자, 그 밖의 근로자한테 몇 시간을 시켜야 한다? 작업 내용 변경되었을 때는, 그때는 2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 교육. 건설 이론 근로자는 몇 시간 들어야 한다? 자, 이거는 4시간 이상입니다. 자, 오른쪽에 땡하고 표가 나오죠. 자, 해당 표는 교재에 집필이 되어 있고요. 그 해당 표는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해당 표대로 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육시간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달비개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로프의 조건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 줬죠.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은 제외한다. 자, 이건 가장 기초적인 걸 빼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가 바로 봐보시죠. 자, 첫 번째,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몇 퍼센트? 7%를 초과한 것. 그러니까 두 번째, 와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몇 퍼센트 이상인 것? 자, 이거는 10% 이상인 것. 그리고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패턴, 열도는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와이로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사용 금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이렇게 4가지인데 원래대로 하면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은 제외라는데 그럼 이 2가지도 답안이겠죠? 그러면 총 6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와이로프와 관련된 문제, 이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별표 2개 쳐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계단 설치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채우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역시나 별표 2개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 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일까요? 몇 킬로그램? 자, 이거는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율은 몇 이상? 자, 안전율은 중요합니다. 4 이상입니다. 4 이상이어야 한다. 자, 이어서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마다 너비 몇 미터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해야 할까요? 자, 이거는 1.2m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또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몇 미터 이상으로 한다. 자, 계단은 1m 이상입니다. 1m. 자, 이어서 라.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이거는 2m입니다.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마지막 마. 사업주는 높이 몇 미터 이상의 계단에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자, 사업주는 1m 이상인 계단입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이 문제는 필답형도 나오고 작업형도 나옵니다. 자, 이거는 작업형도 나온다. 작업형도 출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잘 암기해 놓으시고 작업형 나왔을 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8번. 안전대 종류 및 등급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채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해당 문제 답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1종일 때는 U자 거리 전용입니다. 자, 2종일 때는요, 한개 거리 전용입니다. 그 3종일 때는 한개 거리 U자 거리 공용이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자, 4종일 때는 안전 블록이 들어갑니다. 그 5종일 때는 추락 방지대인데 제가 이렇게 왜 대충 설명하냐면 자,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이 당시 나왔을 때 약간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뭐 법안이 맞냐 안 맞냐 하면서 약간 문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이렇게는 2번 다시 출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답만 간략하게 암기해 놓으시면 되고 이제는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는 안 나오고 다른 형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나온다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안 외우고 넘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일단 암기법 알려드리죠. 암기법. 본, 건, 버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봉, 리도 해갑니다. 자, 이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자, 두 번째, 건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세게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자, 세 번째, 건상기의 설치 상태 이상 유무. 그리고 네 번째, 버팀의 방법 및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인데, 자, 이게 원래 정확한 법령은 리더로 들어갑니다. 리더의 버팀 방법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앞에 꼭 리더를 안 써더라도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 이상 유무 쓰셔도
다 맞다고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건버라고 외우시든 아니면 본건건리로 외우시든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를 기억하신다면 제가 닉네임이 리더니까 리더를 생각하고 답안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5번째, 건상용 와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 이성 유무. 본체의 부속 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유무. 본체 부속 장치 및 부속품의 심한 송산 마모, 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해당 문제의 법안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조립 해체 시 점검 사항에 나와 있는 법안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필답형이랑 작업형에도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 중 다음 경고표지와 금지표지의 이름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정말 쉬운 문제가 나왔죠. 자, 느낌표 깜빡깜빡거리는 경고표지 뭘까요? 자, 이거는 위험장소 경고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봐도 뭔가 들어가지 말라, 뭔가 자동차 관련된 거를 뭐 움직이지 말라, 이런 느낌 같죠? 자, 아시죠? 차량 통행 금지 표지입니다. 자, 안전보건 표지는 여러분들 신기방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죠.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딱 4번 써오시면 됩니다. 4번만 딱 써보면 안전보건 표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무료니까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타 교재 쓰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만 하시면은 공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굴착공사 재해 방지를 위하여 기본적인 토질에 대한 조사 내용을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쉽습니다. 토질에 대한 조사 내용이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지형이겠죠. 그 지질, 그 지층, 그리고 토질에 대한 거 할 때 제일 많이 나온 거 지하수 많이 나옵니다. 물, 지하수. 그 다음에 용수, 그리고 마지막 식생. 이렇게 6가지 중에 4가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해당 문제는 쉬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사업장에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기 보시죠. 첫 번째, 상시 근로자 수 500명 나와 있고요. 그리고 8시간, 280일 근무, 연간 재해 발생 건수 6건, 연간 휴업일수 103일입니다. 자, 일단 먼저 종합재해지수의 식을 아셔야겠죠. 종합재해지수 식 간단합니다. 루트분의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수를 보시죠. 자, 도수율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풀어보죠. 자, 도수율 500 곱하기 8 곱하기 280입니다. 그리고 연간 재해 발생 건수 있죠. 6건. 곱하기 10의 6승. 그럼 500 곱하기 8 곱하기 280 분의 6 곱하기 10의 6승이다. 그럼 푸시면 5.36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강도율. 또 조금 비슷한데 약간 틀립니다. 자, 강도율. 총 근로시간 수 분의 근로손실 일수 곱하기 1000. 그러니까 10의 3승이 되는 거겠죠. 자, 보시죠. 그럼 강도율 바로 풀어볼게요. 똑같습니다. 500명, 500 곱하기 8시간 곱하기 8, 280일 곱하기 280. 분의 여기서 중요하죠. 연간 휴업일수가 103일 나왔죠. 그러면 103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한 근로일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365분에 28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즉 10의 3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0.07이 나옵니다. 자, 그럼 종합재해수도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자, 루트 분의 5.36 도수율이겠죠. 곱하기 0.07 강도율. 그래 푸시면 0.61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종합재해지수는 단위가 없습니다. 혹시 0.61% 썼다. 틀린다는 거죠. 절대 단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위가 있는 문제, 단위가 없는 문제 꼭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할 상황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부부버침하고 좀 틀리죠. 흑마기 지보공이랑 좀 틀린데 또 암기법이 비슷합니다. 자, 먼저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부부부기입니다. 부부부기. 자, 보시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 및 상태. 자, 또 부재의 기납 정도. 역시나 부재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마지막 기둥의 치마 유무 및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기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워침, 부부기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은 답 자체는 완전 틀리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한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거 문제 여러분들 이따 보시면 필기 때 많이 보던 문제죠. 근데 필기 때 눈으로 봤던 거고 실기는 실제로 다 써야 한다는 거. 그거를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이프 서포트를 몇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자, 이거는 저도 이거 필기를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봐서 외웠던 거거든요. 3개겠죠.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정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세 번째 다.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몇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 자,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자, 이어서 시스템 동바리의 경우 수직 및 수평 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뭐뭐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이거는 가세재죠. 가세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자, 마지막 마. 동바리의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문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뭐뭐의.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받침철문입니다. 받침철문의 연결부의 겹친 길이는 받침철문 전체 길이의 몇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자, 이거는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자, 해당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 뭔가 이제 단답형 나왔을 때 중간에 뭐가 빠지는지 정확하게 구별해놔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으로 23년 1회차 필답형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혜윤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위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혜윤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23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은 강간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몇 미터? 이거는 1.85m가 되겠죠. 1.85m. 자,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자, 두 번째. 띠장 간격은 몇 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 자,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설치할 것. 자, 3번.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 기둥은 두 번의 강간으로 묶어 세울 것. 자, 윗부분으로부터 31m입니다. 마지막.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몇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거는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거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작업형 출제됩니다. 작업형 출제.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 있냐면,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단위가 나와 있는데 왜 여기도 단위로 써요? 라고 물어보시면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제 강의를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단위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려요. 단위 중요성. 그러니까 단위를 중복으로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지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단위가 나와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 여기 미터가 빠져있다 할게요. 첫 번째. 그럼 띠장 방향에서는 여기서 1.85라고 썼다. 여기 지금 미터가 없었다고 표현할게요. 근데 이렇게만 썼다. 그럼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중복적으로 저는 계속 표현하면서 써드립니다. 왜? 단위가 빠지면 틀렸다고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단위가 이게 몇 미터인지, 몇 센치인지, 몇 킬로그램인지, 몇 미리인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눈으로 계속 문제를 보시면서 익히시면 될 듯 합니다. 저도 강의할 때 계속 똑같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단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유명한 암기법 있죠. 저 암기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건주화입니다. 건주화. 자, 먼저 건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행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자, 여기서 여러분들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궁금하시죠? 쇼츠 영상 있습니다. 쇼츠 보시면 이해됩니다. 트롤리가 왜 행행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채우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문제는 이거 지금 단답형 나왔죠. 근데 실제로는 서술형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쓸 줄 아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경관 구조랄 것. 경사는 몇 도 이하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뒤에 내용 생략할게요. 자, 3번. 경사가 몇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랄 것. 자, 이거는 15도입니다.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랄 것. 4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자, 뒤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5번.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몇 미터 이상인 경우 몇 미터 이내마다 계난참을 설치할 것. 자, 이거는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난참을 설치할 것. 자, 이어서 6번.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몇 미터 이상인 비계단에는 몇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입니다. 8미터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내용은 서술형으로 출제해 다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 통로 설치 기준은 여러분들 무조건 서술형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빠르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조치사항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맞죠? 가장자리에 무조건 설치해야겠죠. 그 2번. 채광창, 스카이라이트에는 견고한 구조의 뭐뭐를 설치할 것. 자, 견고한 구조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덮개를 설치할 것. 그 3번.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몇 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자, 이거는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도 역시나 서술형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술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은 다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재통계 관련 산출 계산식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휴업제율, 두 번째 도수율, 세 번째 강도율 나왔습니다. 자, 보통 계산 풀이를 나올 건데 이거는 아주 쉽게 계산식만 쓰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건 더 쉽겠죠. 자, 휴업제율 바로 보시죠. 휴업제율은 임금 근로자 수분의 휴업제자 수 곱하기 100입니다. 도수율, 우리가 가장 많이 웃죠. 도수율, 강도율, 종합주의에서 제일 정확하게 알아야고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도수율 먼저. 총 근로시간 수분의 제 건수 곱하기 몇? 10의 6승입니다. 자, 이어서 강도율. 강도율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수율, 강도율, 추가적으로 종합주의지수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계산식 중에서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다음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집안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좀 더 쉽네요. 자, 첫 번째 히빙 나왔고 두 번째 볼링 나왔습니다. 자, 히빙이 발생하기 쉬운 집안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질에 대한 점토, 그 연약한 점토, 약한 진흙,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보일링. 자, 보일링은 사질토. 사질 집안 모래입니다. 이렇게 다 같은 답안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발생하기 쉬운 집안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뭔가 비슷한 말 같은데 이거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히빙은 연질, 그리고 보일링은 사질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이따 이거 지금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해당 문제가 25년 산학기 때 좀 말도 안 되게 나왔습니다. 좀 어렵게. 왜 어렵게 나왔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암기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암기법.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 신고입니다. 자, 먼저 보시죠. 첫 번째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그 두 번째 연삭기 및 연마기. 산업용 로봇. 파쇄기 혹은 분쇄기. 그 컨베이어. 그 공작기계. 그 식품 가공용 기계. 혼합기.
인색이고요. 그러니까 C는 중간에 이제 암기하기 위해서 이어진 말이기 때문에 C는 외워도 되고, 공식 혼인 고라고 해도 됩니다. 자, C는 없고요. 자,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라고 나왔는데, 자, 이게 어떻게 어렵게 나왔냐면, 우리가 보통은 여기 이제 가로에 대한 내용을 안 외우죠. 자, 6번, 7번, 10번입니다. 그런데 25년 4단기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건항기나 산항기나 문제가 좀 비슷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 가로의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보는 문제라고 했어요. 이거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단어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보통 가로의 내용까지는 이렇게 깊게 안 나오는데 25년 때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외우실 때는 결국엔 이 가로의 내용도 무조건 암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암기법은 자연산 파컨 공식 혼인신고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공신고에 대한 내용에서는 가로의 내용을 암기해 놓으셔야 한다라고 걸 제가 주된 쟁점으로 제가 포인트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층압이 커지는 경우 4가지를 작성하시오. 거푸집의 압이 높은 커지는 거죠. 압이. 자, 경우 4가지. 첫 번째, 외기 온도입니다. 바깥의 온도 때문에 거푸집의 층압이 변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습도입니다. 습도. 그리고 세 번째, 타설 속도. 우리가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타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형, 변이, 부식 이거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 내용과 연계해서 이어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건 철근양입니다. 철근양에 따라서 거푸집이 층압이 커질 수도 있고 층압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습타철이라고 외우면 되겠네요. 외습타철. 이렇게 4가지를 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흙맞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자, 먼저 알려드릴게. 작업평도 출제가 된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암기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부부버침입니다. 부부버침. 첫 번째,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화 상태. 두 번째,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치마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부버침으로 외워놓으시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업형에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토목공사 다짐기계에 따른 다짐공법을 3가지만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다짐공법 뭐인지 아셔야겠죠. 자, 첫 번째, 다짐말뚝 공법입니다. 다짐말뚝. 두 번째, 진동다짐공법. 세 번째, 전기충격공법 들어가고요. 그다음 마지막 4번째, 폭파다짐공법입니다. 저희가 지금 토목 현장인데 저희 현장에서는 2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2가지. 다짐말뚝과 진동다짐공법을 쓰고 있고, 저희 현장에서는 전기충격하고 폭파다짐공법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현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다짐공법이 뭐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이 4가지를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안면부 여가시 방진 마스크 성중 중 여가지 분진 등 포집 효율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거 아주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일단 펴보시죠. 형태 및 등급 안면부 여가시 특급 1급 2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중에 나왔는데, 자, 특급은 몇 퍼센트냐? 자, 특급 99.0% 이상, 1급 94.0% 이상, 2급 80.0% 이상, 99, 94, 80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포집효율 관련해서 또 비슷한 문제가 하나가 더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고 비슷한 문제가 뭔지 다시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모의 종류별 사용 구분에 따른 용도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AB종입니다. AB종. AB종은 물체의 낙하, 비례, 추락에 의한 위험에 대한 방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AE종입니다. 물체의 낙하, 비례,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그리고 ABE종입니다. ABE종. 물체의 낙하, 비례, 추락,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재미난 거 드릴게요. 일렉트로닉입니다.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E가 들어가면 전기에 대한 게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외우기가 편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전부 다 종이죠, 종.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타교재 형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 종으로 쓰셔야 돼요.
지금 이게 AB 종이라고 AB 종 AE 종, ABE 종입니다. 형이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쓰시다가 결국에는 틀렸다라고 채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승강기의 종류를 4가지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승강기의 종류. 자, 첫 번째. 승객용 엘리베이터. 그 두 번째. 승객 하물용 엘리베이터. 그 세 번째. 하물용 엘리베이터. 그 네 번째. 소형 하물용 엘리베이터.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뭔가 연관성이 있죠. 왜냐하면 1, 2번은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하물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물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하물용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형 하물용 엘리베이터도 있다. 이렇게 해서 1, 2, 3, 4를 연달아서 연관성 있게 외우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뭘까요? 하나 제가 추가로 더 외우게 하거든요. 자, 5번째 우리가 백화점 가면 자주 보는 겁니다. 그거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발판에 대한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수치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은 몇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몇 cm 이하로 할 것. 자,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몇 cm이라 이거는 3cm 이하로 할 것. 자, 두 번째.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의 경우 선박 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 공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하면 작업 발판의 폭을 몇 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자, 이거는 몇 cm 이상일까요? 자, 이거는 아까보단 줄어듭니다.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친 비계의 경우 강강 기둥 때문에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몇 cm라고 할까요? 자, 이거는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이게 발판 재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비계 높이에 대한 부분과 그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의 경우에서는 이게 발판의 폭과 틈은 숫자가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은 참고로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분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자, 이것도 이거는 꼭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자, 이것으로 23년 2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됐습니다. 23년 2회차는 좀 문제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도 간단하게 나왔고 나머지 문제들도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우리가 기출문제만 제대로 팠으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이게 지금 권한기가 60점 만점이죠, 필답형이. 그럼 제가 이거 만약 풀었다고 하면은 약 한 55점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도 다 가능한 전수입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혜윤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위 건설안전기사의 여자 한현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필답형 4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하앤리의 사고 예방 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하앤리 사고 예방 대책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첫 번째 1단계 안전 조직입니다. 2단계 사실의 발견, 세 번째 3단계 분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정 방법의 선정, 그 다섯 번째 시정책 적용입니다. 자,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안사분 시정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안사분은 우리가 앞글자 다 외우겠지만은 마지막 4단계랑 5단계가 시정 방법의 선정과 시정책의 적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 자체가 시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사분 시정적 외우시면 거기 중간중간에 글자를 맞춰 넣으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장의 사고 만인율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기 보시죠. 상시 근로자 수 4,000명이고요. 그 사고 사망자 수가 1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사고 사망 만인율 바로 공식부터 하시겠죠. 상시 근로자 수 분의 사고 사망자 수 곱하기 1만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식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상시 근로자 4,000명 나와 있죠. 그럼 4,000분의 사고 사망자 수 1이죠. 그럼 곱하기 1만 하시면 되죠. 그러면 2.50이 나오는데, 자, 이거 중요한 거. 단위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단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라는 게 주된 쟁점입니다. 자, 2.5%만을 쓰시든 2.5%만을 안 쓰시든 상관없는데 여기서 절대 쓰시면 그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죠. 퍼센트라고. 퍼센트는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철근을 정착시키는 방식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철근을 정착시키는 방법. 자, 첫 번째, 지압식입니다. 즉, 매립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갈고리식입니다. 갈고리식. 그 세 번째, 용접에 의한 방법. 즉, 기계적 정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철근을 정착시킨다는 말 자체가 철근을 정확하게 이제 시공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압식, 갈고리식, 그 용접에 의한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푸집 부재의 명칭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유라고 합니다. 자, 이게 부재의 명칭은 거푸집 널입니다. 자, 두 번째,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종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 하중 및 작업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에는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제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동발입니다. 자, 이번에 동발이가 없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온 26년도인데 우리가 지금 광주의 도서관 현장이죠. 광주의 대도서관 현장이 동발이가 없는 형식의 시공 방법을 택해서 하다가 이번에 결국에 사고가 나서 무너져서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발이가 없는 시공 방법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왜? 동발이를 받치는 이유가 여러분들, 자,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약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슬라브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타설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허공에 띄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 받쳐주는 게 없으면 여기에 지금 갑자기 콘크리트가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여기 위에서 떨어지면 쏘아 부르면 결국에 여기 지금 밑에 하중이 받치겠죠. 그럼 이 밑에 하중을 받쳐주는 역할이 동발입니다. 동발이 이 밑에 받쳐주는 게. 근데 이 동발이가 없는 상태로 하는 시공 방법이 뭐 이번에 광주 대도서관 사건 그 사건에서 보면은 뭐 이게 뭐죠? 뭐 특수공법인가요? 하면서 뭐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승인을 해준 사람도 특허청도 저는 징계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정말 이 동발이가 없이 짓는 게 말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동발이 대해서 지금은 공부하는 초반 단계를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왜 동발이가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신기방위 건설한장 기사 작업평 보시면 동발에 대한 설명 제가 자세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동발에 대한 거 좀 정확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무죄 운동의 3원칙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필기 때 자주 보던 내용이죠. 자, 바로 답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무의 원칙이죠. 두 번째, 선취의 원칙. 그 세 번째, 참가의 원칙입니다. 무죄 운동의 3원칙. 이렇게 세 가지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 작업대에서 떨어져 지면에 닿아 재해가 발생하였다. 재해 분석을 하시오랍니다. 자, 첫 번째. 재해 발생 형태를 물었죠. 자, 재해 발생 형태.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떨어졌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재해 발생 때 떨어짐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쓰신 분 없겠죠? 추락. 안 됩니다. 제 명칭은 여러분들 2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법 개정된 거 제발 좀 보십시오. 절대 사람이 다친 거는 뭐 추락, 낙하 이런 게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인물 물어봤고 세 번째 가해물 물어봤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항상 하죠. 기인물. 원인이라고 했고요. 가해물은 제가 가해자라고 했습니다. 가해자. 자, 그럼 보시죠. 자, 기인물, 원인 보시죠.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 작업대에서 떨어져 지면에 닿아 재해가 발생했다. 자, 작업대에서 그러니까 작업대가 원인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인물은 뭐다? 작업대가 되는 거겠죠. 자, 가해물 보시죠. 가해물. 이제 가해를 한 걸 찾아야겠죠.
근로자 고소득 작업대 작업 중 작업대에서 떨어져 지면에 닿았다고 했네요. 지면에 대한 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가해를 한 거는 바닥이 되겠네요. 즉 지면, 바닥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기인물과 가해물이 우리가 필기할 땐 찍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는 거는 기인물은 원인이고 가해물은 가해자다. 이런 딱 자기의 머릿속에 주관이 갖춰진 상태에서 해당 문제를 푸신다면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3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안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것. 당연하겠죠. 자, 두 번째,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할 것. 당연한 거겠죠. 세 번째,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 내에서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그건 뭐냐면 달비계 또는 높이 5m 비계를 조립 해체할 때는 위험하겠죠. 위험하다는 거를 앞에 입간판을 세우겠죠. A형 입간판. A형 입간판을 세워가지고 장소에 게시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당연하겠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불안정한데 날씨가 나쁜데 그거 하다가는 제2의 2차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5번과 6번은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5번, 6번의 내용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준수사항 3가지 쓰라고 했는데 보통 1번에서 4번 정도까지만 외우시면 이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 굴착 작업 시 특별교육 내용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굴착면의 높이 2m인 특별교육 내용. 자, 이거 암기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암기법. 안방보폭입니다. 안방보폭. 자, 첫 번째 안 보시죠. 안.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지막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당연하겠죠. 폭발물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요즘에 뭐 굴착 작업할 때 제가 앞전 강의도 말씀드렸을 건데 폭발, 그러니까 소위 말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는 보통 시가지 쪽은 잘 안 씁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아니 폭발물을 쓰는 경우는 어디냐면은 산이라든지 외곽 지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곳에서만 이제 이런 화약류를 취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사업장의 세이프 T스코어를 구하고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판정하시오 나왔습니다. 단, 판정의 기준도 반드시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기 보시죠. 자, 전년도 도수율 120 나왔습니다. 자, 올해의 도수율은 100이라 나왔고요. 자, 근로자 수는 400이고요. 자, 올해 근로시간 수는 1일 8시간 300이 근무입니다. 자, 세이프 T스코어는 처음에만 이 말만 들으면 어려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결코 어려운 계산식이 아닙니다. 자, 보시죠. 자, 루트 분의 현재 총 근로시간 수 분의 과거 빈도율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현재 빈도율 마이너스 과거 빈도입니다. 자, 그대로 식에 대입만 하면 돼요. 자, 보시죠. 자, 현재 총 근로시간 수. 근로자 400이죠? 400. 400 곱하기 1, 8시간 곱하기 8, 300일 곱하기 300. 자, 그리고 전년도의 도수율이죠. 자, 전년도 도수율 120이죠. 곱하기 10에 6승하면 되고요. 자, 루트를 씌우고 그 분에 자, 현재 빈도율이죠. 올해 100이죠. 100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 과거 빈도 120이잖아요. 마이너스 120. 푸시면 마이너스 1.79가 나오는데 자, 판정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는데 자, 우리가 판정 기준을 아셔야겠죠. 판정 기준. 자, 계산값이 마이너스 2 이하다. 그러면 과거보다 안전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다. 그러면 과거와는 큰 차이가 없다 되는 거고요. 자, 계산값이 플러스 2 이상이다. 그럼 과거보다 안전이 심각하게 나빠졌다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네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계산식이 어려워 보이지만 결코 어려운 계산식이 아니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암기법 먼저 알려드리겠죠. 갱슬터클입니다. 갱슬터클. 자, 첫 번째, 갱폼. 두 번째, 슬리폼. 세 번째, 터널 라이닝폼. 그 네 번째, 클라인폼입니다. 자, 이거 제가 쇼츠를 만들어 놨죠. 쇼츠에 재미난 암기법이 있습니다. 푸바오 암기법.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사질토지방 계량공법의 종류 2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자주 나오네요. 자, 별표 2개. 자, 첫 번째, 다진말뚝 공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그 세 번째, 전기 충격 공법. 그 네 번째, 다진 모래 말뚝 공법입니다. 이렇게 4가지 중에 2가지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이것도 역시나 별표 2개. 자, 첫 번째,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랄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전선 방호구겠죠. 이건 나중에 작업형 나옵니다. 작업형. 자, 두 번째, 작업 중에 집안의 집안 아우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 지지 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당연하죠. 타설 장비가 지지 구조물 손상이 되어서 장비가 넘어진다면 큰 사고가 나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당연히 안전관리자가 해야겠죠. 자, 세 번째,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수의 요동, 선회로 인하여 추락을 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 설치에 는 필요한 조치랄 것. 맞습니다. 이게 호수를 칠 때, 콘크리트 이제 타설을 할 때 호수가 있거든요. 그 호수가 요동선에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압력이 셉니다. 그럼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자꾸 막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뭐 작업팀장이나 작업반장이 아니고 처음 하는 사람이 그거 만지다 보면 괜히 이게 힘을 못 이기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거 자꾸 움직이다가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저희 선배가 있는 현장에서 이런 걸 봤거든요. 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 난 사례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할 것. 당연하죠. 점검을 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겠죠. 왜? 작업하기 전에는 항상 그래서 뭐가 들어가면 이것도 약간은 현직에 대한 내용인데 건설 기계 점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점검표에 작성을 하고 투입을 시킵니다. 자, 암기법은 콘작건작이고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초음파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균열 깊이를 평가하는 방법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뭐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TC-TO법. 두 번째, T법. 세 번째, BS법입니다. 이거는 뭐 설명을 길게 할 필요 없고요. 이 그냥 3가지 딱 외우고 바로 외우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4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단 사업장에서의 업무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에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의 감독을 참여한다. 맞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에 참석을 한다. 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잖아요. 감독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독관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 기관에 신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업주가 위반한 게 있으면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해서 그거를 그 위에 상위 기관에 보고하고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 요청. 맞습니다. 사업주는 야 빨리 해라 인건비 많이 나간다고 막 몰아세우겠지만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거기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작업 환경 측정, 근로자의 건강 진단 시에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에 참여를 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꼭 저도 이게 안전관리자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저도 역시나 같이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자, 나머지 6번째.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 진단을 실시 요청한다. 역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이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법령입 산업재해 예방 정책 개선을 건의할 수 있고요. 그 아홉 번째, 안전보건 의식을 돕기 위한 활동과 무죄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렇게 총 9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외우기 쉬운 거 4가지를 외우면 되겠는데 제가 만약 외운다고 하면은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5번, 그리고 6번을 암기하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7번이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다면 1, 2, 5, 7이 가장 암기하기 쉬운 답안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마다 사람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신 대로 그 중에서 4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보통 요 4가지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많기 때문에 요 4가지만 딱 암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23년 필답형 4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역시 24년 4회차도 23년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쉽게 나오는 연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혜윤자 리더였습니다.